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마은혁 재판관을 그러면은 바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임명이 바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은 눈치도 없이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시간 아닙니까? 헌재 결정이 3월 26일 예전에 늦어지는 네, 것을. 그거죠. 사실 지금 눈치 보면서 국민들 앞에서 서로 쇼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임명을 했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윤석열 측에서는 예. 우리 변동기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오겠죠. 9명이 됐으니까 한 명 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이거 변론 다시 해야죠. 여긴 모르잖아요. 이겁니까? 그럼? 예, 그런 리스크를 안고선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본인이 재판 기피 신청을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론 종결이 됐으니까 이제 청구만 남은 상황에서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는 시간 끌기에 대한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민주당의 주장은 즉시 임명이다. 민주당은 9명체를 빨리 만들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는 스스로 회피했으면 약간 이 생각인 겁니까 그럼? 그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재판관은 워낙에 독립된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권한대행 인정 못해요. 임명하세요. 근데 임명이 없었잖아요 오늘.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오늘 국정협의체, 여야 정의 모이는 국정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실제. 그런데 박상대 원내대표가 직전에 불참을 합니다. 아까 경고대로 이 자리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석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인정 안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회의가 무산됐다 그러네요. 일단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세요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셈법이 복잡한 민주당일까? 만약에 후보가 임명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아직까지 임명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명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8명에서 9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9명이니까 숫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마은혁 후보는 진보 성향이잖아요. 진보 성향으로 꼽혀요. 아주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이 법조인으로 꼽혔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인용 쪽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탄핵 인용 정족수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9명 체제가 돼서 임명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바죠. 근데요, 문제는 재판관 한 명이 늘어나게 되면은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변론 갱신 절차, 뭐 변론 재개 막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선고가 원래 3월 중순으로 예상됐는데 이게 늦어져서 자칫 뭐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신여영 전 의원님. 그럼 민주당은 탄핵 인용 가능성은 계속 높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선고가 연기되는 거는 바라지 않는다. 이게 민주당 생각인가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예.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서 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임명하라고 지금 민주당은 그냥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거는 당연한 원칙인 거죠. 헌재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예. 판단을 했고 헌법에 부여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최권한 대행이 당장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의 그런 필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즉시 임명하는 거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하긴 했지만 임명해야 된다, 헌재 구성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구인 체제로 빨리 됐으니까 만들어라 헌재를.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역할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최권한 대행은 결국에는 직무유기다. 지금까지의 권한 대행으로서의 모습은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여야 합의 없으면 예.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거부권을 휘둘러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뭐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예. 있는데 원칙적으로 임명하는 게 많다라는 그럼 원칙론적인 임명이 되고 나서는? 얘기하는 거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명을 되고 나면 사실 됐다면. 즉시 임명이 되느냐 아니면 천천히 임명하느냐에 따라 또 시나리오가 달라집니다. 즉시 임명을 했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윤석열 측에서는 예. 우리 법령기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오겠죠. 9명이 됐으니까 한 명 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이거 변론 다시 해야죠. 여긴 모르잖아요. 이겁니까? 그럼? 예, 그런 리스크를 안고선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본인이 재판 기피 신청을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론 종결이 됐으니까 이제 청구만 남은 상황에서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는 시간 끌기에 대한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민주당의 주장은 즉시 임명이다. 민주당은 9명치를 빨리 만들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는 스스로 회피했으면 약간 이 생각인 겁니까 그럼? 그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재판관은 워낙에 독립된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대행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즉시 임명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권한대행이 천천히 임명할 것으로 보면서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는 예측은 강합니다. 이거 복잡한데요 이게. 아무튼 이래요. 이러자 여권 내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돼서 헌재에 합류하게 돼서 구인체가 될 경우 상황을 좀 설명을 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마은혁 재판관을 그러면은 바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임명이 바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시간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당은 눈치도 없이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시간 아닙니까? 헌재 결정이 3월 26일 예전에 늦어지는 네, 것을. 그거죠. 사실 지금 눈치 보면서 국민들 앞에서 서로 쇼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또 분석을 하는데 일단 서정민 변호사,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돼서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탄핵 심판은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회피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결정 권한은 당연히 이제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지금 재판관들이? 본인을 포함한 사실 재판관들이 이걸 같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뭐 회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척 기피 사유가 있을 때 이 당사자인 재판관이 스스로 그 재판관 그 역할에서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에서는 뭐 피청구인과 특별한 인적 관계라든가 혹은 불공평한 재판이 있을 염려가 있을 때 이 사유가 인정이 되면은 스스로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 혼자만 결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제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뭐 회피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뭐 회피 결정을 한다, 회피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의 허가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마 재판관 후보가 이제 재판관이 됐을 때 뭐 혼자서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결국에는 재판관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그럼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돼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면, 그 선고에 참여한다면 선고가 얼마나 늦어지게 됩니까? 사실 그 부분을 예측하기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만약 이 재판에 투입이 된다, 그래서 관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것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 구성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갱신 절차를 한번 거치게 되는데 사실 이 또 갱신 절차에서 이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세울지가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이하게 끝낸다라고 하면 사실은 약식으로 그냥 끝낸다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한 번 정도의 갱신 절차로 이제 일단 심리가 다시 한번 종결이 되고 선고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그 지연이 덜 될 수가 있긴 한데 예. 만약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정식적인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그럼 뭐 한 번의 그런 갱신 절차로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상당한 시간이 이후에 선고까지 걸릴 수도 그 있다. 변론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변론을 또 여러 차례 할 수도 있다 그겁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다 하나하나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뭐 한두 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방금 전에 김웅지 의원이 얘기한 게 지금 여당이 눈치가 없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돼서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게 이게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당이 유리한 거 아니냐? 여당은 좀 이게 길게 가길 바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석은? 그건 이제 김웅 의원의 그 분석인데 일단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엄청난 이런 어떤 그 관심과 어떤 국론분열 예.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결정하게 되는 이 중요한 대통령 국가 원수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인용과 기각의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 소위 말하는 듀 프로세스를 좀 지켜가면서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너무 많은 어떤 실정법의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허영 교수 같은 분도 10가지 이상의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 권한쟁의 지금 현재 그 심판인데 권한쟁의라는 건 결국은 이제 당사자 적격이 개인이 아닌 기관인데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의원실 개인이 했던 자격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국회 이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국회가 문제 제기한 원래는 2월 10며칠인가 그때 이제 선거를 하려고 하다가 선거 2시간 전에 이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심리를 하면서 문영배 대행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시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추인단 측에서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마치 심판이 선수들에게 코치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도 본회의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고 임명 촉구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편법으로 민주당만으로 이제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별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이제 하자가 뭐 치유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이 지위 확인 소송은 각하는 됐지만 그러나 권한 침해했다. 예. 뭐 이런 어중간하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심판을 이제 그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자꾸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87 헌법 체제에 생긴 헌법재판소가 지금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이게 복잡합니다. 변수가 남아서.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계속 압박하라. 압박하면서 빨리 임명하세요. 근데 또 임명했을 경우에 탄핵 심판에 참여했을 경우에 따지고 보면 또 민주당이 꼭 웃을 일만은 아닌 거 아니냐 또 얘기가 나오고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목 대행 보고 마은혁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구인 체제가 돼서 선고가 조금 늦어지는 게 여당 입장에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복잡하게 막 계산들이 되고 있어요. 각 정치권도 어리둥절하는 건가요? 이 상황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사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어떤 법원의 결정이 하나 있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인데요. 그동안 이제 재판이 너무 오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재판 하나 말고 재판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 인사가 나고 막 그러면서 재판부가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이 막 벌어지고 그랬어요. 너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도 그거를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형사재판 갱신을 간소화하겠다고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재판 도중에 판사가 바뀔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또 뭐 재판 시작하고 이게 아니라 절차를 아주 확 줄여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공판에 뭐 녹음을 다 들어야 되고 다 재생해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녹음을 기록한 녹취서가 있어요. 이거 열람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게요.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거든요. 소정빈 변호사, 왜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에? 일단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공판 갱신 절차 같은 경우에 보통은 간이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재판부 구성이 변경이 됐다. 그래 다시 한번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피고인 측이나 검사 측에서는 일단 동의를 대부분 합니다. 간단한 방식으로 갱신하기를. 그렇게 되면은 재판관은 간단한 그 전까지의 절차들에 대해서 요지만 알려주고 그다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동의가 필요한다는 거죠. 네. 만약에 부동의한다면 이제 문제는 부동의할 경우에 난 이거 못 받아들여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막 그러면은.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있었던 뭐 공판 녹음 같은 것들을 다 청취를 해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새로운 판사가 다 들어야 되는 거군요. 다시 그걸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나 이런 사건들은 다툼이 많았을 사건들이고 절차가 상당히 길게 진행됐을 사건인데 거기서 부동의를 해버리면은
그만큼 또 오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예.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이제 판사가 정당하게 판단을 해서 기존에 있던 그 녹음 파일 그대로를 들을 필요가 없이 녹취록에 대해서 읽고 이것을 고지해 주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이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바뀐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본다면 현재 1심, 2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마찬가지로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때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간략하게 또 그러면 이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다 이거군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녹취록 등을 보고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상당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탄핵 심판은 어떤 영향입니까? 이제 만약에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이제 마 후보가 혹시 또 재판관으로 투입이 돼서 예. 변론 갱신이 됐을 때 오. 그렇다면은 지금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으니까 현재 개정이 된 이 규칙대로 그 요걸 또 변론 따른다 이건 절차가 거죠. 간단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오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온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 영향을 준다고 그러네요, 지금요.